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국내 시장 오늘도 굉장히 좀 어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뭐 연속 며칠 동안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데 미국 장이 밤마다 올라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 막 설레가지고 주무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일은 우리 장 좋겠지, 내일은 좀 좋아지겠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면은 시장 꼬라지를 보면 참 힘들어요 또,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흡연하시는 분들은 줄담배를 막 쭉쭉 피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은요, 개별 종목별로 우리가 초점을 둬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주톡 채널뿐만 아니라 뭐 유명하신 분들의 그 어떤 주식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유명한 채널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뭐 구독자 수십만 되는 어떤 그런 채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유명한 누구 뭐 있죠, 그죠? 하여튼 많습니다. 뭐 누구 뭐 전무부터 해서 뭐 이사부터 부장부터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뭐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던가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기 전에 항상 뭐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던가요? 주식 유튜브 중에서 여러분들 차트 띄워놓고 차트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물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대응의 영역,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결국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외에 정말로 큰 돈을 벌고 시야를 넓게 보시는 분들은 시장 이야기를 반드시 하십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는 지금 카카오가 급해, 난 지금 카카오가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시장에 안 받쳐주면요, 카카오가 나발이고 지금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국민 주식이라고 외치던 삼성전자, 카카오, 뭐 현대차 등등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같이 시장 빠지면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머리 좀 드나 싶은데 단타수장이 그렇게 계속 부정했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또 7만 원 또 아슬아슬해요.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양봉만 뛰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뛰어들어가고 또 사들이고, 카카오도 결국에 뭐라 했어요? 14만 원, 진짜 만약에 탄력 있게 얘가 분위기 타고 올라와 봐야 14만 원을 지금 당분간 넘기 힘들 것이다. 올해 내에 14만 원 넘기는 좀 빠듯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올라오면 단타수장 안 간다며 또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 그죠? 그럼 저도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못 갔으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거를 이해하시면요 전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그렇게 막 마음고생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시야가 확 트이실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딱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1시 47분이에요.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시장이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만약에 개별 매매를 하는 입장이면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시세를 살 수 있게 내주는구나. 땡큐. 지금 저는 솔직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회원님들께 이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 이 뜻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도 제가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정말로 주식시장에 성공하실 거면 시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시장을 들여다보려고 하셔야 되고, 뭐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를 인지를 꼭 하셔야 돼요. 반대로 코스피, 코스닥 막 2%대 이상 상승 나와봐요. 안 갑니까? 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빠지는 거는 왜 다 빠지는지 알아야 되고, 다 오르면 왜 다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여기서 지금 내 종목이 하다못해 마이너스 6%, 7%가 빠지더라도 손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 있고, 그대로 들고 가도 되는 구간이 있고, 여기는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그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시장 공부를 하나씩 좀 해나가 보자고요. 이거를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한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장담하건대 제가 정말 큰 돈 벌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돈 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어때요? 오늘 아침에 조금 그래도 괜찮나 싶더니 고점 찍고 계속 지금 내리꽂으면서 오히려 시가 대비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1.2%대 빠지고 있어요. 코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0.8%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서 0.4%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 들락날락 움직임을 나타내다 보니까 코스닥도 이 초록색 녹색 그래프를 보면 계속 들락날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어때요? 외국인 기관 계속 매도 때리면서 쭉쭉 장중에 계속 쭉쭉 매수 때리니까 지수 그냥 쭉쭉 내려앉아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해외 증시 한번 보시죠. 다우 어때요? 나스닥 어때요? S&P 어때요? 얘네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야.
이렇게 지금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왜 그러냐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정답이 70%는 다 나옵니다. 자, 무슨 그림인가요?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몇 가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시장 이야기를 드릴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뭐 인플레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그죠? 원자재 가격 상승. 선물 지수만 보더라도 뭐 원자재들 선물이 엄청 막 폭등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뭐 알루미늄 관련주다 하면 오르고, 뭐 무슨 종목이다 하면 오르고, 뭐 관련됐다 오르고 막 다 치솟아요. 근데 걔네들이 재고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재고량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판가 인상이 언제 어떤 시기에 오르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오른다? 그러면 그냥 같이 그냥 끌어올려요. 이거 잘못된 거죠, 사실은. 진짜로 그 기업이 이익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재고 현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새롭게 원자재를 다시 입고하는 상황이, 시기가,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지금은 다 이렇게 그냥 닥치는 대로 뭐가 선물 가격이 오른다면 끌어올리는 상황을 그냥 지금 테마로만, 그냥 원자재 테마 이렇게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던 부분, 그 다음에 인력 부족, 그죠? 이걸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또 물류 대란에 대해서 빚고 있고, 물류 대란.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결국엔 또 뭐로 인해서 지금 파생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공급 부족,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가장 시장에서 지금 제일 큰 어떤 악재로 반영이 되기 위한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추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얘는 이제 추정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녹색 선을 보시면요, 코스피 전체 우리 상장된 종목들의 영업 이익을 갖다가 추정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 3분기 때 10월 달에 이제 추정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좀 높게 봤는데,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죠? 이런 게 결국에 공급 부족, 물류 대란, 인력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이익이 좀 축소될 것이라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높게 잡았던 목표치가, 야, 얘네 이거 원가 부담 때문에 이만큼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낮춰요. 이익 추정치를 낮춰요. 계속 낮춥니다. 또 낮춰요. 이렇게 이익을 낮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익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성장 전망치라든지 우리가 기업들의 밸류,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이익이 축소되기 때문에 밸류를 높게 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는 계속 더 좋아지고 있어요. 물건을 수출을 하고 내다 팔고 하는 거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원가가 이 매출이 올라오는 만큼 그 이상으로 원가가 너무나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익이 더 가파르게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어때요? 미국은 GDP의 70%에서 80%가 소비예요. 그죠? 근데 중국은 반대로 70% 가까이가 뭐예요? 제조예요, 제조. 그럼 제조는 뭐예요? 지금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부진하잖아요. 이따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서도 보여드릴 건데, 중국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원가에 대한 부담, 이거 지금 대놓고 폭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더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왜 지금 미국이 홀로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위만 좀 살펴보시더라도 이 종목들 어때요? MS, 애플, 아마존, 테슬라, 그 다음에 알파벳, CA, 구글, 페이스북, 브로드컴, 엔비디아, TSMC예요. 그죠? 이렇게 쭉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물론 제조업도, 애플도 제조도 끼고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지금 OEM 맡겨가지고 생산하는 시기잖아요. 어쨌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이익이 그만큼 적으면은 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성향을 띠고 있는 기업은 애플이 있을 것이고, 뭐 TSMC 당연한 거고 다 100% 제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제조가 있고요. 나머지 어때요? 마이크로소프트, MS 어때요? 보통 지금 MS,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체적인 OS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iOS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iOS에 대한 가치도 시가총액의 이만큼의 비중 중에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고, 아마존도 물론 물류, 그 다음에 자체적인 플랫폼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글 플랫폼, 페이스북 플랫폼. 그쵸? 그럼 이거 지금 시가총액의 상위 순서 중에서 제조업만 100% 성향을 띠고 있는 거는 지금 TSMC.
그죠? 100% 제조만 뛰고 있는 건 TSMC. 근데 TSMC가 지금 10위 중에서는 가장 꼴찌예요. 그죠? 1위부터 10위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꼴찌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 한번 와서 볼까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순서입니다. 쭉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까 딱 느낌이 오죠. 첫 번째로 뭘 캐치를 하셔야 됩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가 대부분이 다 제조업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제조죠. 하이닉스 제조죠. 네이버 플랫폼. 그 다음에 삼바 결국엔 제조입니다. 그죠? 위탁 생산 결국에는 의약품을 갖다가 위탁 생산하는 거 제조잖아요. 그리고 원가에 대한 부담 분명히 떠안을 수 있잖아요. LG화학 당연하고요. 카카오 제끼고 우선주 제끼고 SDI 현대차 기아 다 포함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시가총액 특히나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만 코스피 안에서 시가총액의 비중이 18%로 단독적으로 너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놈이 제조업이에요. 제조 거의 100%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하고 확연한 차이가 나죠. 특히나 시가총액의 비중도 보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MS애플, 아마존, MS애플이 1, 2위가 비슷비슷하고요. 3, 4위가 비슷비슷하고요. 그죠? 5위도 사실 비슷해요. 5, 6, 7, 8, 9, 10 이렇게 비슷비슷한 그룹 지어서 시총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 미국은 저렇게 자꾸 신고가를 가는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달러가 118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테이퍼링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더 부각시켜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좋은데 지금은 원화의 약세보다도 달러의 강세예요. 미국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애플 뭐 생산 감산하고 감축하고 뭐 어쩌고 뭐 이야기 나오죠. 뭐 부득이하게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생산을 줄여야 된다 어쩌고 하는데 미국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OS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뭐 반도체 부족해가지고 생산 못한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차 뭐 있어요? 기아 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카카오 네이버 얘네들 지금 뭐가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지금 당장에 얘네가 정말 미국의 저런 애플, MS, 아마존 이런 애들처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나 실적이 겁나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습니까? 연결고리가? 없어요. 막말로 네이버가 여기서 뭔가 대박인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서 시총이 삼성전자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못 가요. 카카오 지금 시총 55조짜리가 여기서 갑자기 10배 가량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언저리 시총까지 몇백조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못 가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시장 보시면 왜 외국인들은 자꾸 지금 코스닥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겠습니까? 국내 증시 보시면 수급 동향 보세요.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들 계속 내다 팔고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어때요? 등락이 좀 있어요. 그래프를 보세요. 그죠? 이 노란색 선 그래프를 보세요. 등락이 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시총 상위 코스피 코스닥 각각 놓고 보시면 어때요? 현재 지금 시세 1시 58분 2시 가까이 되고 있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부터 해서 시가총액 10위까지 지금 어때요? 다 파란불 떠 있네. 그죠? 호재는 바라지도 않아. 악재라도 터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LG화학 또 화재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5%대 하락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 어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얘는 사실 뭐 1%대니까 크게 의미 부여할 거 없고 어차피 지금은 또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른 소폭 반등 정도 이렇게만 보고 싶고 그리고 원래 약세장에서는 먹거리가 없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시세들이 살짝 연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지금 오늘 엄청나게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거의 뭐 단독적인 영향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차전지가 오늘 오랜만에 조금씩 전체적으로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 어때요? 3.7%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조금 전에 뭐 LFP 관련된 종목들이 잠시 시세가 좀 나와주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총이 낮은 종목들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뭐라 할까요? 약간의 이런 플랫폼 관련 비제조 쪽이 오늘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들을 보통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이제 하락장에서 좀 만만하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이 지금 미국장 대비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처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지금 이유가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대놓고 말씀드리면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인터넷 기업인데 얘네가 지금 못 가는 이유 꼽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시총 비중을 압도적으로 불릴 만한 모멘텀 당장에는 없습니다.
뭐 카카오페이 상장해서 지금 6%대 상승 19만 2천 원 찍고 있다고 해서 이거 오히려 카카오가 보유 지분을 가지고 환산을 하면은 이익으로 환산할 거면 그거는 오히려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카카오에다가 밸류를 먹일 거면은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 따상을 가든 뭐 3연상 가든 어쩌고 하든 카카오를 시총을 갖다가 100조 이상 몸집을 불려줄 수 있을 만한 당장의 그런 모멘텀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 내에서는 최근에 힘이 가파르게 유입이 됐던 것들 그 안에서 움직임들은 나타내주고 있지만 뚜렷하게 우리가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되냐? 답이 없는 거냐? 아니죠. 자, 결국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매출은 같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의 매출액은 계속해서 전망치나 증가 추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출 국가잖아요. 수출은 그래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좀 더 해소가 되면은 조금 더 극대화될 수는 있어요. 더 잘 이제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게 더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점차적으로 된다면은 원가에 대한 부담들도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해소가 될 문제들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자체의 수요 자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에 대한 문제로 발생된 내용들이잖아요. 공급에 대한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발생한 가격,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다 가격들이 꼬리를 물고 물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나타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고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다 같이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해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도 테이퍼링 이번 달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다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테이퍼링을 해서 금리 인상까지 이거는 솔직히 이제는 너무 지나치게 원자재 가격 상승,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 상승, 급등세를 보여주니까 이건 빨리 잡아야 되겠는 거야. 지나치게 이렇게 가면 이거는 버블이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뭐 두려움, 경계 심리 지금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장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한데 금리 인상한데 야, 이 증시 안 좋겠다. 이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적정 수준에서 이상하게 너무 과하게 버블의 영역으로 간다든지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치솟는 뭔가 부정적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요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굉장히 지금 시장이 똑똑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똑똑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계시면 되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이라도 대략적인 틀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하면 시장은 이렇게 해서 속도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이라도 꾸준하게 보시면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과 분위기를 다 읊어드리고 방향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포인트와 방향성을 제 영상을 보고서라도 잡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벌써 지금 18분 정도의 영상 녹화가 됐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잘 보시고요. 오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오히려 찬스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티플렉스 결국에는 상승 나와줬습니다. 오늘 얼마나 먹거리가 없으면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거 그죠? 미중 간의 막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죠. 티플렉스도 어쨌든 뭐 좀 짧지만 어찌됐건 또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또 불기둥을 세워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이고 얘는 추후에 한번 더 지켜보셔도 좋다. 우리가 매도를 하고 손절 처리를 하긴 했지만 네오이문텍도 보시면 11,450원까지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수익 잘 우리는 보고 있다. 여러분들 반드시 어려운 시장이지만 왜 이거 지금 시장이 왜 이런지를 알아야 뜯어 고치든 풀어나가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할 줄 아는 전문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함께 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010-229-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VIP방 오세요.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이 바닥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바닥에서 정말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종목 가지고 차트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시야를 더 넓게 보고 분석해야 돼요. 대응은 좁게 분석은 넓게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오셔서 지금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시장이 대폭락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폭망하고 이런 상황까지 당장엔 힘들어요.
오히려 지금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다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010-221-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업계에 말도 안 되는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긴 수수료보다도 더 싼 금액이에요.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공부해서 여러분들 부자 됩시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